안녕하세요, 엉클잭입니다. 저는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혼자 읽기에는 아까운 책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GAFA, 가파 혹은 GAFAM, 가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바로 현재의 IT 기업들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약자입니다. 바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하나 더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요. 사실 요즘에 우리들은 이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혹은 iOS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되어질 것이고, 또 개인적인 소통을 원하는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겠죠. 이런 현재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구글이겠죠. 하지만 이 구글로 대변되는 이 IT 세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되는 걸까요? 사실 구글도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 20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거든요. 이 말은 또 다른 기업이,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글 이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집요하게 파고든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지 길더의 구글의 종말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책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제목보다는 원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한글 제목은 구글의 종말이고, 이제 원 제목은 라이프 애프터 구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한글 제목이 구글이 종말하는 거에 포커스가 좀 더 있다면, 라이프 애프터 구글은 망할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거냐라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잘 대변하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책은 청림 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조지 길더는 사실 90년대에 책을 한 권 냈었던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라이프 애프터 텔레비전이었거든요. 80년대 TV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TV 미디어의 세상이 끝나고 네트워크 시대가 올 것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었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사실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의 예측대로 IT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들이 구글일 텐데, 이제 이 작가가 구글은 망할 거고 이 다음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 읽어볼 수 없는 책이겠죠. 이 책은 결국 두 가지 이야기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은 도대체 왜 망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럼 구글이 망한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열리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구글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들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는 구글의 서비스들이 대부분 무료 서비스잖아요. 구글 포토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이 작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데이터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 이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료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또 두 번째로 들고 있는 예는, 구글 같은 검색 서비스나 다양한 이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한 공간에 다양한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같은 것들을 쭉 모아놓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들을 다 처리해서 그 데이터들, 정확한 데이터들을 찾아주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구글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한정없이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을 거고, 점점점 데이터 양은 방대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어지는 또 문제점 하나가,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중앙 집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고, 유저들이 그 구글의 시스템 안에 정보들을 전부 다 보내고
담겨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적인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보안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구글은 그런 거에 이런 보안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철학적인 이유들이 담겨 있어서 구글은 결국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동의 절차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의 안에는 내 데이터가 이 회사로 가게 될 거라는 것들을 동의하는 것들이고 실제 계정이 털려서 저희의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기사로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하드웨어의 처리 속도 능력이 2년에 2배씩 늘어날 거다. 이 말은 컴퓨터 가격이 2년마다 절반 가격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무어의 법칙이 2년 단위로 한정없이 계속 발전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한계가 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한계에 있어서 지금 구글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겠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기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거고 그 기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망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작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래 내역,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한 블럭 안에 담게 되고 그리고 그 블럭에 있는 값들을 이 다음 거래에 해시 값으로 체인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거래 내역은 계속 체인이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 거래 내역을 담고 있는 다른 블록들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에 반하는 기술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 모든 거래의 기록들을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은행이 아닌 사용자에게 돌려주자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권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개인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랄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그리고 이 유저들이 전부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쓰고 있어야 잘 돌아가는 건데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만 이런 것들이 쓰게 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블록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서포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서포팅을 하는 거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거에 한계는 없는 건가 이런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의 상식을 조금 깨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이제 P2P 기반의 동영상 렌더링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였는데요. 예, P2P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2P라는 거는 각 피어,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조각조각씩 다운받아서 하나의 파일을 받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PC들을 다 병렬화시켜서 모아놓고 그 리소스 안에서 동영상 렌더링을 하게 된다는 서비스입니다. 동영상 렌더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짤막한 유튜브 영상을 찍더라도 동영상에서 편집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렌더링을 하거든요. 20분 막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3D 애니메이션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렌더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영상 렌더링이 큰 이슈긴 한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PC들을 이용해서 병렬화 시켜놓고 빠르게 렌더링을 한다라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예는 최근 들어서 이제 뜨고 있는 브라우저인 브레이브가 있는데요.
브레이브는 블록체인 기반의 브라우저로서 어떤 웹 인터넷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을 회사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브라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쿠키라고 하잖아요.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쿠키라는 것들이 남게 돼서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다 구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쿠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접속한 사이트를 기반으로 저희에게 계속 광고들을 거기에 맞는 맞춤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쿠키에 대한 것들도 기업이 아니라 개인에게 돌려주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가 브레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가 오늘 조금 딥하게 간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자면 구글은 조만간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켜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읽어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구글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이나 철학적으로 잘 서술이 되어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IT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자체가 매우 흥미롭긴 하지만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IT 업계에 있지만 개발자는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의 기술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구글, 애플 이 회사들이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블록체인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꽤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제 의구심 하나는, 여기서 많은 사례들,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처럼 획기적이다 이런 기업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런 충격,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세상이 확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누군가가 정말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꼭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게임 체인저가 실리콘밸리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면 정말 더 재밌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독서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